안녕하세요. 내일장 뭐사지 간략하게 알아보죠. 좋은 소식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지난주에 나와서 금요일 시장에도 이미 반영이 됐죠. 이제 코스닥에 좀 관심을 둘 때이다라는 거죠. 그동안에는 코스피의 대형주 중심, 한마디로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만 갔죠. 그동안에 코스닥 종목들은 못 가고. 자, 그런데 이제는 이쪽에 좀 관심을 둘 때이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 중에 아무래도 이제 저평가되어 있고,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이제 이렇게 높은 그런 종목들, 거기다가 이제 수급으로 기관들이 이제 수급이 들어오는 이제 그런 종목들, 자,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소식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가 이제 25%로 된다고 하죠. 물론 30억 이상에 대해서는, 50억 이상에 대해서는 이제 30%라는 게 좀 불만이긴 하지만, 그래도 25%로 된다고 하니까 이제 배당주 쪽, 이쪽에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나쁜 소식은 뭐 최근에 계속 되어 온 거지만, 환율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좀 있죠. 이걸 하는 총재는 서학개미 때문이다. 책임을 딴 데로 전가하고 있죠. 사실 이렇게 환율이 높아진 데에는 지금 이창용 총재가 22년도에 취임을 해가지고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할 때 금리 인상을 좀 하다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동결을 했죠. 장기간에 걸친 동결을 하니까 미국하고 금리 차가 이렇게 커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경제를 보고서 거기에 맞춰서 공정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공무원이나 정치인들이 개인적인 이해관계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에 따라 가지고 그 일을 처리한다라는 게 좀 문제죠. 그래서 누가 봐도 이때는 아무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라는 거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면서 살짝 금리 인하를 해도 여전히 이게 유지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이 금리 격차가 크니까, 그러니까 환율이 지금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리고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한 절반 열렸는데, 그때 인텔이 한 10% 상승을 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러면 이제 월요일에는 인텔 관련주가 상승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단기 대응이죠. 일단 단기 대응으로는 인텔 관련해 가지고 대장주는 이제 인텍 플러스라는 종목이죠. 반도체 유관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데 첨단 패키징에 필요한 웨이퍼라든지 패키지 장비의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에 이제 얘가 이제 그 두각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게 되겠고, 그 외에는 테크윈이라든지 뭐 ISC, 레이저셀, 퓨릿 뭐 등등 이런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그 중에 테크윈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테크윈의 경우에는 얘가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테크윈이 3전은 코어리 통과가 됐고 이미 됐었고, 하이닉스에도 통과가 되면서, 그러면서 자,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지금 계속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실적이 지금 개선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라는 소식이 나와서, 자, 이렇게 지금 이제 조정을 받았죠. 조정을 받아서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거의 120선 지점까지 거의 왔죠. 오면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120선 부분에서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다. 이 얘기는 그 이하로는 이제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지점, 자, 이 지점이 그러면은 이제 매수를 한다고 하면은 매수를 하기에 좋은 지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테크윙은 하이닉스하고 그 코어는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보통 연초에 이제 계약이 일어난다거나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에는 실적이 개선이 될 것이다.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3전하고도 그렇고, 3전도 HBM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HBM 관련해 가지고 3전 하이닉스 이쪽에는 다 통과가 됐으니까 내년도에 실적 향상이 기대가 되고 있고, 거기다가 지금 이제 인텔 쪽으로도 또 이제 납품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은 또 더 향상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내년도를 보면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이 지점에서 한번 좀 모아갈 만한 종목으로 저는 이제 테크윙도 괜찮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테슬라 자율주행이 이제 한국에 이제 도입이 됐죠. 그래서
테슬라 자율주행 관련주로 자, 퓨런티어가 테슬라에 이제 납품 이력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변동이 좀 강하게 오락가락하니까 단기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됐고 HL만도는 좀 큰 종목으로서 좀 장기적으로도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게 현대차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또 현대차에 이제 현대오토에버라든지 현대모비스나 뭐 이런 쪽 등등의 경우에도 또 관심을 가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 다음에 카카오하고 네이버는 이제 계속 제가 소개를 이제 하고 있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아무래도 이제 올해 안에는 법제화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게 법제화가 될 때 그때 한번 모멘텀이 올 수가 있게 되겠고 그리고 지금 AI 에이전트 자 이거는 카카오에서도 이제 지금 베타 테스트 중이고 네이버의 경우에도 결국 검색을 이쪽으로 아예 돌리는 쪽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이쪽에 힘을 싣고 있기 때문에 자, 장기적으로 자, 큰 모멘텀이 될 수가 있게 되겠고 네이버 두나무 합병권은 좀 더 구체적인 소식이 나왔죠. 그런데 이제 힘을 받지는 못했죠. 이때 업비트 이제 해킹 소식이 나와가지고 그런데 꼭 제가 볼 때는 뭐 업비트 꼭 해킹 소식 때문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게 생각보다 큰 수혜가 될 가능성이 이거 자체는 뭐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두나무가 원래 나스닥 상장 50%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건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결국에는 나스닥 쪽으로 이제 상장을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네이버 파이낸셜하고 두나무 합병으로 인해 가지고 네이버 쪽에 어떤 그 주가 회사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는 부분은 사실 좀 생각만큼은 아니지 않겠는가. 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런다고 해서 네이버가 그러면 안 좋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여전히 소버린 AI나 AI 에이전트 그 다음에 스테이블 코인 뭐 등등등 성장 가능성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이제 조정받을 때 역시 모아갈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2차 전지 쪽으로는 삼성 SDI를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삼성 SDI는 좀 천천히 가고 있지만은 꾸준하게 이제 성장을 해서 한번 크게 실적 향상이 내년 내후년 정도에는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바로 뭐 내년에 일어난다기보다 이제 점점점 좋아지겠죠. 점점점 좋아져서 내후년 정도가 되면은 이제 크게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자, 그제 이제 현대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이제 현장에 투입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죠.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이 투입되면은 얘네들이 뭘로 움직이겠어요? 이제 소형 배터리를 장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소형 배터리 강자는 국내에서는 삼성 SDI가 최강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에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게 되겠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실전에 투입이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실전의 경험을 통해야지 또 거기서 실력 향상이 더 일어나게 되죠. 발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 로봇 쪽에 들어가는 그 배터리 쪽에 아무래도 삼성 SDI가 선두주자가 계속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거기다가 또 기존에 이제 전기차 관련되어 있는 배터리나 또 ESS 이쪽도 북미 쪽에 지금 합작 공장 이쪽에 이제 또 그 ESS 쪽으로도 전환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실적도 이제 좋아지겠죠. 그래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게 되겠고 차트는 이제 지수 차트랑 조금 비슷하죠. 이렇게 좀 올라왔다가 지금 조정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이 지점이 지지를 해주고 있는 지점이죠. 그래서 지지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자, 원래 이제 여기 60선과 여기 120선이 중간이니까 자, 이 지점 여기까지 이제 20선과 60선의 지점이죠. 20선과 60선의 중간이니까 40선 지점이죠. 40선. 이 40선 지점이 소위 이제 보통 뭐 사람들이 말할 때 이제 세력선이라고 하죠. 세력선. 세력들이 이제 이 지점 이하로는 안 떨어뜨리고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 소위 세력선 40선 지점, 자, 이 지점에서 지지를 해주고 지금 이제 이렇게 살짝 고개 들어준 상황이죠.
그래서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지수와 비슷하니까, 지수도 지금 이런 모양이니까 이 이하로는 잘 안 떨어질 것이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자, 여기 한 이 지점에서 잘 좀 모아가면, 그러면은 이제 지수가 올라갈 때에 이제 지수가 돌파를 하겠죠. 지수도 이제 그러면은 얘도 그때 이제 돌파를 하게 되겠죠. 지수 넘어갈 때 돌파를 하니까. 그럼 그 전에는 여기 이제 박스권에 있을 때 하단에서 모아가면 돌파하고, 여기가 끝이 아니고 또 이제 더 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좀 크게 보면서 장기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2차 전지 중에 또 하나 관심 가질 만한 거는 이제 에코프로고, 에코프로의 경우에는 이제 소재업체 중에서 관심을 가질 만하고, 헝가리 공장이 준공 완료가 어제 됐죠. 그제 됐고,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생산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그 중국의 이제 CATL도 마찬가지로 헝가리 공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내년도에 생산을 하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그냥 그 같은 나라에 지금 이제 큰 공장을 지었는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얘가 여기에 이제 공급을 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에코프로는 한 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업종에서는 좀 작은 종목인데, 이제 셀비온, 전에도 말씀드렸던, 자, 셀비온이 이제 이 바닥을 지지하면서 이때 이제 한번 세력이 들어왔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 수급이 많이 들어왔죠. 자, 세력이 들어오면서 그 뒤로 이제 이렇게 서서히 끌어올렸고, 그리고 지금 120선을 이제 돌파를 했죠. 그럼 이제 출발인 거죠. 이제 사실 그러면은 120선을 돌파를 했고, 그래서 1차적으로는 여기 지지했던 부분, 떨어진 부분, 자, 이 지점까지 이제 1차를 볼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2차로는 전고점 부분, 그 다음에는 이제 저 앞에 이게 이제 신규 상장주이기 때문에 그 지점 넘어서서 이제 그 뭐 신고가까지도 이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퓨처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퓨처캠이 지금 굉장히 이제 좋죠. 근데 이 두 업체가, 퓨처캠이 이제 지금 연구 결과는 더 좋게 나왔죠. 그런데 그 표본이 이제 퓨처캠은 좀 더 적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고, 셀비오는 좀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셀비온이 퓨처캠에 비해서 나쁠 게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어쨌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뭐 좋고 나쁘고로 서로 어느 쪽이든지 간에, 그런데 퓨처캠이 어쨌든 일단은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주목을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퓨처캠은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전고점 넘어서 지금 여기 가고 있는 중이에요. 여기 이 퓨처캠은 여기에 가고 있는 거죠. 이 차트로 본다고 치면은. 그런데 셀비오는 얘를 따라가야 되는데, 근데 이제 겨우 여기 따라가고 있다는 얘기죠. 셀비오는. 그러면은 퓨처캠 따라가려면은 지금 이제 아직 멀었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룸이 많이 있다, 상승의 여력이 많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출발이니까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